자, 봅시다. 이제 우리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리에 관한 법 공시법령이 하나가 있었죠. 제1장 지적 정설. 제2장 뭐가 있어요? 자, 지적 공보. 제3장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제4장 이제 마지막 파트에 와 있네요. 지적 측량과 관련된. 근데 지적 측량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정도는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벌써 별표가 뭐예요? 벌써 나와 있죠. 자, 지적 측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은 지금 출제 기간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24회 때 출제가 돼서. 그러면 지적 측량의 의뢰,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 그래서 요 세 문제 테마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와 관련돼서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중앙지적위원회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 지적 측량 두세 문제가 늘 출제됨으로써 지적 측량의 대상 역시 한 문제,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 두 문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해서 출제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이해와 숙지가 뭐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 측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 측량의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86페이지 보니까 지적 측량이 뭐다 전반적인 게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 페이지 86페이지 이하부터 쭉 우리가 정리되어 있고요. 자,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몇 페이지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느냐? 바로 87페이지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요게 이제 87페이지.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이해했죠. 93페이지부터 우리가 정해져 있고, 지적 측량 의뢰 절차,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그렇게 이제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의의를 잡아야 되니까 몇 필지입니까? 한 필지죠. 아까 조금 전에도 아까 잡았죠. 두 필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지적 측량이다.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8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필지와 경계와 좌표를 명하는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개념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대상을 하기 전에 거기가 별표 3개짜리인데 그 위에다가 지적 측량의 구분이라고 좀 써놔요. 자, 지적 측량의 구분. 그래서 그 위에다 참고 표시해서 지적 측량의 구분. 자,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그래서 구분은 두 자로서 21세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세기. 그래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뭐다 구분이 된다라는 걸 잡아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 요 지적 측량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13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 돼요. 낙지가 들어가면 또 낙지탕이라고 그러네. 연포탕이 되겠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 87페이지 조문을 한번 봐봐요. 자, 법 23조 지적 측량 실시 등 이렇게 나와 있죠. 1항의 1호 지적 기준점 기준 동그라미. 그래서 가로 열고 기초 측량. 자,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니까 기초 측량. 그러면 2호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 그래서 검사 측량이 돼요. 3호의 과목에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복구 측량. 나원의 토지를 신규 등록이 들어갔으니까 신규 등록이 측량이 되고, 다는 등록 전환이 들어갔죠. 그래서 등록 전환 측량이 되고, 라목은 뭐다? 분할 측량이 되고, 마목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래서 등록 말소 측량이 돼요. 바목은 축척 변경. 그래서 축척 변경 측량이 됩니다.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 되고, 아목 요거는 따로 별표 하나 놔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아까 낙지가 들어가면 뭐다? 낙지탕이 아니라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지적 확정 측량이 돼요. 개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지적재조사 들어갔으니까 지적재조사 측량. 4호에 대해서 경계 동그라미, 복원 동그라미, 가로 열고 경계 복원 측량이 되죠. 그러면 지상 건축물의 현황 동그라미. 지적된 임야대에 등록된 대비 동그라미. 이게 대표적인 지적 현황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지적 측량, 기초 측량이 되고, 2번에 검사 측량, 그래서 87페이지 3번에 복구 측량이 나오고요. 4번에 신규 등록 측량이 나오고, 5번에 등록 전환 측량이 나오고, 6번에 분할 측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 측량, 9번에 등록사항 정정, 지적 확정 측량,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로 12번에 경계 복원 측량,
13번은 지적 현황 정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그러면 88페이지 하단부 여백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그게 이렇게 출제돼요. 출제 경향은 첫 번째. 자, 써요. 자, 지적 정량이 대상인 거.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인 것,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상인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출제 형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외되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경계보건 청량과 바로 지적 현황 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고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요거 한번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과거에는 12개였는데 13개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형태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걸 골라라.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청량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청량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지적 청량 수행자, 수행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검사 청량이 있고요. 검사 청량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재조사 청량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두 개 측면에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6번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지적 청량의 구분입니다.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뭐다? 구분은 아까 무슨 청량으로 나눠지죠? 대표적으로 기초 청량과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한다. 그러면 기초 청량 11개와 세부 청량 뭐예요? 12개로 나눠진다고. 12개. 그러면 우리가 13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 청량은 아까 뭐예요? 바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되죠.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섯 번째 테마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자, 발자취를 쫓는 청량. 자, 발자취를 쫓는 청량. 그럼 발자취를 쫓는 청량은 뭐냐? 발자취를 쫓는 청량은 이렇게 나오면 자, 경계보건 청량을 고르라는 거네. 경계보건 청량 이렇게 이제 골라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자, 경계점 좌표도 높을 반드시 질서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지축이라고 했습니다. 지축이 뭡니까?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은 경계점 좌표도 높을 반드시 피할 지역 지축. 이렇게 하나 알고 마지막으로 여덟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요거 조심해야 돼. 아까 개념 조심하라고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도 높이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청량.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지적 확정 청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요 8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청량이 대상은 13개인데 요렇게 이제 형태로 출제돼서 자기가 요걸 좀 외워줘야 된다고. 근데 요걸 자꾸 안 외우니까 문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지적 청량이 대상인가 아닌 것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워둬야 되고 13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과 바로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청량의 부분은 기초 청량 1개와 세부 청량 12개, 합쳐서 뭐다 13개. 발자취를 쫓는 청량, 경계보건 청량, 경계점 좌표도 높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의 지축,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도시개발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그래서 요 8개 문제 형태로 출제되니까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요 8개 중에서 어느 게 두 문제가 출제될지 한 문제가 출제될지 그거는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89페이지 가니까 3번을 한번 봐봐요. 지적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청량, 세부청량. 그래서 기초청량에 대한 검사청량 나와있죠. 그래서 21세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자, 지적청량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정도, 3개 지문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자, 지적청량의 방법은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90페이지로 왔어요. 지적청량의 방법은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요거는 청량도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청량도구, 청량기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평판 청량이야. 청량도구예요. 여기에다 전자를 대니까 전자 평판 청량이 되고, 자, 전파를 쐈어요. 전파기 청량. 강파를 쐈어요. 강파기 청량. 사진 찍었어요. 사진 청량. 인공위성으로 찍었다. 이성 청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그러면 요걸 전체로 다 짬뽕한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토탈 스테이션 장비라는 거예요. 되게 비쌉니다. 그거가. 그러면 평판, 청량, 전자평판, 그 다음에 경위. 여기에서 꼭 잡아둘 거는 두 개. 전자평판과 경위의 청량. 전자평판은 그 밑에다 가장 최근의 도입이라고 써놓고, 경위의 청량은 동그라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청량, 경위의 청량. 그렇게 연결해 두라고요. 자, 3번, 2번에 대해서는 이성 청량 방법은 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 하나 줄 써놓고, 3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제목 붙여요. 바로 기초 청량의 절차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모든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계획, 준비, 답사, 현지 답사를 가요. 그러면 현지 답사 가서 말뚝을 빨간 걸 바꿔놔. 그러면 청량 장비를 챙겨서 청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점, 조표, 성과표 작성. 안 해보더라도 자기가 감각을 의미 정도로 잡은다면 기초 청량의 절차는 충분히 우리가 외워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나머지는 부서적이고 역시 지적 청량의 대상 쪽에다 초점을 맞춰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 오른쪽 91페이지에 나오죠. 자, 지적 기준점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적 청량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라는 것만 잡아놓고, 자, 지적 기준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 자, 그래서 이제 지적 도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도관점.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요거는 대표로 지적 기준 툭 치니까 기초 청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되고요. 자, 기초 청량은 또 다시 들어가서 세 개죠. 점 뺐습니다. 점 뺐죠. 점을 빼면 이제 기초 청량은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관 청량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혹시 이제 오늘 강의 듣고 저기 보도블록을 가봐요. 보도블록 땅 모양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다 박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 지적 도관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지적 도관점 서울특별시. 요걸 보면 요 가운데 요걸 청량 장비를 딱 껴져서 청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적 도관점. 이거는 정강 거리가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요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은 다르다라는 걸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 삼각점은 뭡니까? 자꾸 물어봐요. 요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달라요. 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됩니다. 국가 기준점. 근데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이 다르다는 것은 의미 정도는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요 지적 기준점에서 누가 나오면 X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X가 돼요. 요거는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바로 대표적인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 요 의미만 잡아두면 되고, 영어와 관련돼서는 24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시기상조의 지적 기준점은 우리가 지적 기준점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맨 위에 자 91페이지 지적 기준점은 거기 줄잖아요. 시도지사부터 거기 지적소관청 바로까지 요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곤치면 X가 돼요. 거기가 중심 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맨 밑에 가봐요. 지적기준점의 교점은 지적삼각점. 지적 한번 넘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나와 있고 지적도건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약간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3번의 지적기준점 표지에서 가로 1번 요걸 뭐다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이건 따로 별표 3개 해야 돼요. 자, 시도지사 지적성 한정은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 이전 복구 철거하거나 폐기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되며 지적기준점에 대한 고시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게 과거에 요거에 대해서는 봐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간보였었습니다. 요거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요거 세 개를 통일화시켜버렸어요. 작년에 개정이 돼서. 그래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게 이제 정리를. 그러면 그 옆에다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인터넷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라는 자리가 하나가 나와 있었고 인터넷. 또 하나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바로 통지와 관련돼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나와 있었고요. 자, 통지 방법과 관련돼서 통지 간주죠. 저 하나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의 고시와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고시와 관련돼서 고시. 그럼 이걸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군구죠. 자, 시군구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시군구였죠. 시군구 공보였네요. 공보. 그래서 공보. 여기 차이가 나타나죠. 게시판 공보. 요거는 또는이었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이었고 지적기준점의 고시는 지금 뭐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딱 비교해놔서 요거 두 개는 묻어갈 가능성이 커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를 딱 한번 비교해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거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기준점 봤죠.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여기 이제 요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겠죠. 자, 그거는 자 9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93페이지.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자, 지적청량의 의뢰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공사 할 게 있어요. 거기 93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걸 한번 적고 갑시다. 자, 청량업자라는 게 있어요. 이 청량업자는 11개로 구분이 됩니다. 11개로 구분이 되면서 이거는 국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시도지사 등록사항이에요. 등록.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뭐가 있느냐? 지공일입니다. 자, 지공일이 뭐냐면 요거 지적청량업자예요. 지적청량업자. 요거는 공공청량업자고 일반 청량업자예요. 그러면 요 세 개는 대표적으로 자, 시도지사한테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사항이 몇 개죠? 3개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8개네. 그러면 청량업자는 뭐다? 여러 가지 종류 11개가 있는데 그러면 시험 범위는 요것만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적청량업자만. 그래서 요것만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이름 맞죠? 근데 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이름 틀리죠? 또는 시도지사니까. 요걸 읽을 때 특히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지적청량업자와 자, 그 다음에 국토입니다. 자, 대한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요게 이제 뭡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거기 정리가 돼 있어요. 몇 페이지나 들면 9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한국이네요. 한국.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내년 올해 6월부터 간판식을 벌려요. 대한지적공사를 이렇게 간판을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럼 요거는 시도지사 등록하고 얘는 뭐다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해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그러면 시도지사에 대해 등록한다. 틀리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있기 때문에. 자,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한테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청량업자, 지적청량 수행자, 지적청량업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선생님 오타가 나왔어요. 청량업자 앞에 지적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화학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많이 큰다. 굳이 잡는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지적청량업자도 청량업자 중에 한 요소라는 거, 한 부분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청량업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적청량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청량수행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지적청량 의뢰 절차 조문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자, 93페이지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검사 청량과 지적 제조소 청량을 제외 동그라미 포함으로 건처럼 꼼짝 없이 당하고요. 바로 밑에 지적 청량 수행자 줄잖아요. 그래서 의뢰 동그라미.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 1번은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제를 포함으로 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장난칠 수 있고, 독자적 문제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조문은 분석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지적청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를 합쳐서 지적청량 수행자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거기 94페이지하고 있어요. 거기 다음날 줄잖아요. 지적소관청.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것은 24회 때 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 그러니까 다음날 지적소관청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4번과 5번과 6번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있는데 어디가 기느냐? 검사기간과 청량기간이 있는데 청량기간이 길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검사 4일이고 요거는 5일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뭐다? 5일 4일이에요. 근데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계산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 문제집 할 때 배우면 되고,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합의를 할 때는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입니다. 봐봐요. 다음 중 청량기간을 설명한 거, 검사기간을 설명한 조정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게 뭐예요? 22회 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작년에 이게 뭡니까? 4분의 3을 5분의 3, 5분의 2로 건천 게 바로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출제가 돼요. 합의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적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은 15점 이하인 경우에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자, 6번에 합의를 동그라미. 그럼 전체 기간은 4분의 3은 청량기간이요.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요 4, 5, 6 나머지는 포인트 잡아준 거에서 암기를 해 들어가면 우리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95페이지 메뉴에 2번 동그라미 별표 3개 놓으세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뭐다? 지적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 요거 2번이 단골 메뉴고, 자, 가로 2번에 대해서 1번 요거 별표 3개 놔요. 1번 3개. 근데 요게 지금
다른 책에서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죠.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부 청량 결과도 면적 적정부 청량 성과 파일은 청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 소환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봐야 된다. 다만 지적 성각 청량 성과 및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성의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과 니언을 묶어서 별표 3개. 왜냐면 여기는 그전에는 자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요거는 범위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서 면적 규모 이상 동그라미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되고요. 면적 규모 이하인 미만인 경우는 지적소환청이 행한다. 요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에서는 시도지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면적 규모 이상과 미만을 나눠봐야 된다는 거. 이게 책에 많이 반영이 안 돼서요, 그래. 그러니까 요거 바뀐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는 완벽하게 끝난 거야. 포인트를 잡아서 약간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돼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이런 의미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 요거로 왔네요. 그래서 96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96페이지에서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고 갑시다. 옆에다가. 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시도라는 걸 하나 써놔봐요. 자, 시도에. 자, 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시도에. 자, 좀 여백 찾아볼까요? 여백이 좀 어디에 맞냐? 자, 여백이 좀 넓은 데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 이제 96페이지 뭐 한번 써보자고요. 자, 시도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하살표까지 해서 널널하게 좀 써놔요. 요거는 이제 적부심사를 하는 데입니다. 적부심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국토교통부에 뭘 둡니까? 바로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여기는 뭔가 적부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부 재심사 등입니다. 재심사 등. 작년에 요 등이 하나 나왔잖아요. 과거에는 요게 재심사만 했었는데 등이 업무 범위가 4군데 들어가지고 중앙제. 작년에 요 등자가 별표 3개였거든. 올해는 별표 안 해주네요. 그런 측면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적부 심사. 중앙, 지방. 그러니까 심사니까 지방.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여기는 이제 재심사니까 뭐다?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지적위원회는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뭐다? 두 종류가 있네요. 두 종류가 있네. 자, 지방지적위원회와 뭐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적부심사고 요거는 재심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놓고 여기를 보자고. 자, 96페이지 1번을 보니까 지적위원회. 1번에 다음을 사항을 심의얼결 줄잖아요. 심의얼결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가 된 게 1, 2, 3, 4, 5.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고 올해는 뭐 작년에는 뭐 별표 3개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뭐 간신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그래서 중앙지적위원장,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 동그라미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2번을 또 거기 가로 1번에 2번을 4번 쪽에다 좀 하살표를 해놓으세요. 2번을 4번 쪽에다 하살표.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을 근거로 해서 4번을 마다 찾아내야 돼요. 자, 이번은 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 그럼 담당국장이 10년을 재직하면 위원장 임기는 10년이라는 거네.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서 5년을 재직했다.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거기 포인트 잡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 제외를 포함으로 본처럼은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재척, 기피, 회피. 작년에 재척 사유가 출제돼서 올해 간신 꺼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97페이지 우리 중앙지적인의 회의와 관련돼서 요거 한번 3번하고 뭐다 3번하고 5번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축적변경위원회하고 동일합니다. 축적변경위원회도 심의 얼결 기관이거든. 그래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5번에 뭐다 회의 5 동그라미 마지막 끝에 5이죠. 그 뒷장 연결이니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뒷장에 통지라는 게 하나가 있죠. 서면 통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작청량 적부심사 오른쪽에 이제 재심사 절차가 마다 파랗게 이제 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 올해 이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절차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죠. 바로 청구인입니다. 자, 청구인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돼.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정 이제 지적청량의 적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그럼 누구냐?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고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돼.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를 누가라 그랬죠?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바로 뭐예요?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왔다 갔다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중심축은 뭡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저희 집 주소가 369야. 그러면 핵심은 여기 3 여기가 핵심이 돼. 그러면 369 369 그래서 이제 공짜 붙이니까 30일, 60일, 90일 요 관계에서 절차는 369입니다. 369 알잖아요. 369 게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시도지사를 거쳐갑니다. 시도지사를 거쳐가 이게 중요 포인트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것은 직접 재심사,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했지만 지금은 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 한다고 거쳐서 30일에 붙여줘. 그래서 30일에 해부가 됩니다. 해부 붙여준다. 자, 회죠. 그러면 뭐다? 그러면 60일에 심의 얼결을 합니다. 60일에 심의 얼결을 해서 그러면 연장은 뭐다? 중요사항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위원회 결정으로. 결정이 됐으면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청구인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일에 통지해 준다고. 통지. 그래서 통지가 됩니다. 통지. 이거는 지체 없이 송부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올해는 꼬리표를 좀 붙여서 좀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자,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해부는 며칠? 30일. 심의얼결은 60일. 1차에 한해서 30일에 연장을 가능하고 결정이 됐으면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7일에 통지해준다. 불만이 있으면 이제 뭐다? 재심사 90일을 청구를.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날짜는 똑같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그러면 여기는 60일, 30일이네요. 여기는 뭐다? 60일, 30일 지체 없이 그래서 7일에 통지해주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따까리, 시도지사 따까리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고쳐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바로 직권정정자유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정정.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출제될 한 문제인데 이걸 날짜를 최대한 뭐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좀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거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가로 1번에 자, 1번에 1번 요걸 조심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 줄 쳐놓고 거기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자, 적부 심사 동그라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1번을 조심해서 나눠놓고 자, 가로 2번에 해부. 지적위원회 해부 30일. 오른쪽 가요. 3번에 심의얼결 60일. 1차에 한해서 30일. 자, 송부는 뭐다? 지체 없이 7일이 아닙니다. 통지는 7일.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7일 포인트 잡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및 동그라미. 그거 뭐다?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6번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청구. 거기 1번 조심해야 돼요.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자, 뒷장을 넘겨서 9번.
지적서 완성의 등록사항 정정. 이게 바로 가로 열고 직권정정이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직권정정 100페이지 가로 9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외워두고요. 우리 지적청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나올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적청량에 대해서 아까 문제 출제되는 형태 8개 형태를 적어줬고 대표적으로 13개라는 거 기억해 둬야죠. 지적균은점 그래도 3개 정도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기초청량이다. 이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둬야 되고, 자,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아까 조문, 싹 다 조문들이에요. 그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시도의 지방지적인의 적부심사,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중앙지적인의 적부, 재심사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 전반적인 절차만 확인해 두면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 정도 뭐다 자기가 정리해서 암기된다면 우리 12문제는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부동산 등기법은 외워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암기하는 거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감동을 받으라고 했죠. 필. 이게 벌써 필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도 권리관계가 변동하기 때문에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그래서 우리가 강의 커리큘럼을 지적 파트는 그래서 10강을 잡아고 등기법 파트는 그래서 14강을 잡아서 24강을 그래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하여튼 뭐 우리가 추석 전에 강의를 뭐다 접할지도 모르니까 추석이 아니죠. 설날이겠죠. 하여튼 설날 전에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설날 이후에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어떻든 설날 전후를 해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 힘차게 한번 나가봅시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꿈 꾸시고 가슴에 늘 합격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